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냥 약간 가볍게 가볍게 주말에 쉬면 놀면 뭐 하니 뭐 이런 컨셉으로, 예. 사실 제가 뭐 필드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그냥 어떤 가감 없이 뭐 아는 얘기들 또 뭐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수다 떨듯이 많이 나누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이 요청하세요. "아, 이 얘기 혼자 듣는 거 말고 좀 다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오해승이라는 리더가 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은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미선 스포너님도 강력하게 "아, 놀면 뭐 하니 주말에." 그냥 줌이라도 열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예,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좀 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어디다가 딱 물어볼 때도 뭐 이렇게 마땅치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요럴 때 요런 시간에 좀 물어도 보고 또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알아볼게요." 하고 좀 알아도 보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가벼운 시간이어서 뭐 강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정말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생각보다. 예, 저는 정말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좀 켜시고 그냥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셔도 좋고요. 채팅하실 수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남겨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도 답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할게요. 예, 괜찮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하고 저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인제 구상을 했는데, 우리 인제 그 뭐 예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힐링이라는 걸 굉장히 생소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힐링을 정말 어디 뭐 귀 귀신 씨 알아먹는 까먹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 무슨 미신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고 이거 도대체 말이 돼요? 뭐 느낌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 힐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또 믿음감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부단히 고민을 했던 시기가 초창기, 뭐 지금도 초창기이긴 하지만 9 월, 10 월, 11월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365 줌 데이에서 많이 좀 이렇게 쪼개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만히 어떤 얘기를 할까? 뭐 그냥 막 그냥 우리끼리 대화가 좀 잘 되면 떠들어대껴도 되는데 또 뭐 질문하시려고 하면 질문 잘 안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예전에 했던 강의들을 짧게 그냥 이렇게 스킵하는 형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때 봤던 거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더 좋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이미 현상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라 아마 2 차적인 질문도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우리 뭐 이보령 대표님 "맥킬리 자동차 연비 실험한 전후 사진 있을까요?" 뭐 이거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덜어 올려주고 계시죠? 오늘 이후에 뭐 맥킬리 자동차 연비가 좀 이보령 대표님 궁금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 이렇게 실험하신 분들 있죠? 예. 천혜영 대표님도 있으시고 문미라 대표님도 있으셨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스타일 365 방에 오늘 이 미팅 양자 Q&A 미팅에 대한 약간 후기 같은 걸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남겨 주셔야 다음 분들이 호기심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니까 그런 거 남기실 때 이런 자료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간들 또 서로서로 돕는 시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일단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혼자 떠들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줌에서도 얘기했고 스피치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기본적인 양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 놨는데 이 사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올려 놨습니다. 보통 양자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오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시면 이 분자, 뭐 원자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그냥 에너지의 세계 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종교에서 많이 얘기했죠. 혹은 뭐 명상가들, 신비가라고 하잖아요. 요새 신비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양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뭐 뛰어넘어서 그냥 뭐 테크놀로지를 이제 손대는 엔지니어들이 이 분자, 원자, 아원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들의 모든 이야기가 이 그림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물질이에요. 이 물질들은 모두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지죠. 이렇게 손도 만져지고 뭐 이런 뭐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입자가 모여서 이렇게 딱딱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미시세계죠. 굉장히 인제 안쪽으로 깊숙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게 동그란 입자들, 분자들이 이게 연결돼서 뭐 그 연결돼서 어떤 것들은 모양이 우리 몸으로 따지면 위 모양이 되기도 하고 간 모양이 되기도 하고 덜어는 그 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건처럼 딱딱한 물건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 입자를 쪼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원자가 있더라. 그래서 원자들이 이렇게 분자 안에를 막 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원자를 '그래 이 알갱이가 뭐 이게 더 작은 거보다.' 그리고 이 알갱이를 탁 깼더니 이 안에도 똑같이 분자 안에 있던 원자처럼 아원자 안에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 입자 안에가 꽉 차서 마치 골프공이 꽉 찬 것처럼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입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꽉 찬 동그라미 같이 구처럼 보이지만 이걸 딱 까니까 안에는 텅 비어 있더라. 이 비어 있는 걸 뭐가 채우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뭐 야원자들 혹은 전자들이 막 채우고 있고 그러면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전자들이나 아원자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일종의 정보이다. 그래서 주파수이다. 아 이게 뭐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뭔가 이렇게 꽉 차 있죠. 우리 몸이 딱딱하게 이렇게 다 만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져져요.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이 만져지는 이 몸을 지금 얘기처럼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가 다 비어져 있어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이런 동그라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몸이 되더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럼 안에가 다 비어 있으니까 물질로만 따지면 확 쪼개 보자. 그럼 쪼개면 어떻게 돼요? 구기면 정말 한 줌의 재처럼 우리 몸도 안에가 텅 비어 있고 왜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했죠? 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자, 원자 안에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구기면 그 껍데기라고 하는 그 조직 뭐 물질만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정말 요만한 물질 덩어리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이렇게 큰 OS는 몸 안에 좀 도대체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걸까? 그쵸? 예. 그냥 에너지, 정보만 차 있다. 이게 양자에서 몸을 보든 뭐 물질을 보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시각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그냥 투명한 그냥 에너지 장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힐리를 사용할 때 단순히 여기 통증이 있어." 그럼 이 조직만 건드릴 수 없고 이것과 함께 연결돼 있는 정보들, 감정의 정보, 무의식의 정보 이런 수없이 많은 켜켜이 쌓이는 정보들을 함께 케어해야지 궁극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자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의학의 뭐 의미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양자는 요게 최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럼 이런 기반에 인제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처음에 강의했던 게 양자 기초 강의였어요. 기초 강의. 자 기초 강의 오일승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었던가 뭐 요 얘기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인간도 우주도 모두 99.99999999999 에너지다." 왜 얘기했는지 이제 쪼끔 더 알겠죠? 이 안에가 모두 비어 있고 이 안에 모두 에너지로만 채워져 있는 게 물질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은 후기면 아무것도 없는 것더라. 그냥 빈 공간이더라. 그냥 에너지 자체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그널,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그널을 뭘로 채울 것이냐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가 이 켈리체가 지금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성공의 전략이 그 비밀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조 디스펜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얘기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됐냐? 이거 네 얘기하는 거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뭐 무당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니까 켈리체도 자꾸 아주 완벽한 의학계에 존재하는 뇌과학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내 동기부여 필요 없어요. 뭐 하나로만 세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본인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쳤지만 생각만으로 본인의 몸을
바꾼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모두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걸 그 복원을 3 시간 3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뇌신경 회로를 다시 재건함으로써 걷지 못하다고 하는 걸 걷게 됐다는 그것들을 스스로 입증한 뇌과학자의 유명한 조 디스펜자 이야기이죠. 자 도대체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이 조직의 괴사, 조직의 이 파괴를 어떻게 "생각만으로 재건했냐?"라고 얘기하면 강력한 이 조직 안에 분자 안에 원자 안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스스로 생각을 전환해서 가득 채우는 걸 변화시키니까 이 조직이 바뀌더라. 그걸 실제 사례로 현실로 드러낸 사람이 조 디스펜자인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요? 사진이 띄어졌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그랬군요. 오케이.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조 디스펜자 책의 문구들을 보여 드렸죠. 그 사람이 지은 인제 당신의 습관을 깨라 뭐 이런 인제 어 책의 내용 중에 의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화들이 나오죠.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이나 이게 몸을 구동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있다."고 굉장히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죠. 뇌 변형계가 있는데 거기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고 있고 '아 그래요? 좋아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거기 있군요.' 그러면 그런 박동을 유지하고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 있대요. 있어요? 조직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조직을 뭘로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조직을. 뭐 뇌를 움직이고 폐를 움직이고 뭐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신경을 모두 구성하는 것들. 이 조직을 모두 구성하는 것들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들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들을 어떻게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를 쪼개면 아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원자를 결국 쪼갰을 때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 안을 모두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빈 공간. 하지만 가득 채우고 있는 에너지라고 스스로도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를 바꿨을 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원자가 달라지고 원자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고 그 조직이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 뭐 기관들 혹은 피부, 머리카락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리를 썼을 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를 왜 계속 고민하시죠? 예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조직들이 모두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써 이렇게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확장하는 이게 층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외승은 얼굴이 여기까지만 보이지만 이 얼굴 층층층층층층 밖에 이 에너지 장들이 확장하기 때문에 에너지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층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때로는 차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 7 가지의 아우라라고 하는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게 인도의 아유르베다 뭐 인제 에서 나오는 이론인 거고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가장 실제 용어로 실생활 용어로 쓰기도 하고 또 실제로 힐리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런 아우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우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 가득 차 있는데 실질적인 단어로 미세전류 얘기를 많이 하죠. 전류들. 전류가 또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피부 가까이부터 전자기장이 존재하고 이 장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전자기장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시그널을 갖고 있고 어떤 전자기장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시그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서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아우라다라고 얘기하죠. 자 실제로 이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이 빨간색 이 라인 얼굴에 이렇게 제 커서 보이죠? 이게 빨간색 이 가장 낮은 로우 이 가장 낮은 단계 에너지 층인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가장 가까운. 그다음에 뭐예요? 이모셔널 이 감정의 층들이죠. 멘탈 정신적 아스트랄은 인제 이 무의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높은 더 높은 무의식 그 높은 무의식 이렇게 층층해서 13 개까지도 얘기하는 이론이 있고요. 뭐 24개 얘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사진도 보여줬죠.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특수한 카메라로 찍었을 때 눈에 보이기도 해요."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린 게 키릴리안 사진이었어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이미 1930 년대에 이미 찍어 놨던 사진들이에요. 뭐 이게 있다 없다 뭐 이런 분별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요. 여기 도마뱀 사진 있잖아요. 도마뱀 사진을 이제 찍고요. 도마뱀 꼬리 자르면 도마뱀 꼬리 다시 자라나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도마뱀 꼬리 다 자라나잖아요. 자, 도마뱀 꼬리를 딱 잘랐는데요. 그리고 키릴리안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저 빛에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빛이 그대로 있어요. 꼬리 물질은 없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은 꼬리가 잘려서 없어졌는데 그걸 싸고 있는 에너지층은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다시 자라나죠. 자, 우리는 인간은 사실은 조직이 다시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혹시 환상통이라고 기억나시죠? 환상통. 다리를 잘랐는데 다리가 여전히 느껴지는 감각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우리 보이는 물질은 사라졌지만 그 다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층은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것들을 가끔 그대로 그냥 인지되는, 예,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저 위에 있는 빨간 그게 이제 이렇게 지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손가락 이렇게 싸서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 뭐,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생물체뿐만 아니라 나뭇잎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요 뒤에 이 초록색 들꽃 생명력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들꽃 에너지 사진이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형광색으로 강력하죠? 근데 저 뒤에 있는 이제 유령 나뭇잎을 해서 이제 단풍잎 떨어진 거 찍으니까 조금 에너지가 떨어져 있죠. 뭐냐면은 야생에 생생하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로마 세라피나 뭐 보석 세라피 이런 것들이 자연 그대로의 원료에 담아져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려고 쓰는 거예요. 사해소금도 마찬가지로 사해소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미네랄 뭐가 있어 12 가지가 있어 고농축이야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했지만 이 사해소금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굉장히 같은 미네랄이라도 사해소금과 다른 소금의 차이가 많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런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너지 양.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석 세라피 얘기했죠? 이렇게 화산 폭발할 때 생기는 이런 현무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이렇게 세라피에서 많이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화산 폭발할 때 튀어나온 그 에너지를 이 현무암이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돌덩이인데, 같은 자갈인데, 강가에서 고른 돌보다 이 화산에서 직접 뿜어져 나왔던 현무암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더라. 이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또 물질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런 다이아몬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석 테라피를 한다. 예, 스톤 테라피가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치 화산에서 뿜어져 온 현무암처럼 사실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지구 깊숙하게 해서 그 에너지를 모두 응축해서 나온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석마다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 정보장의 양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석마다의 의미 있는 치유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예를 들어 루비 같은 경우는 심장 차크라와 연결되는 시그널을 갖고 있죠. 내가 심장의 차크라에 좀 문제가 있고 심장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보석 세라피 해석에 분석해 가지고 당신은 어떤 보석을 지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재미삼아 해본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요런 시그널을 알아보고 쓰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탄산색도 맞아요. 예. 태어날 때 내가 순간 그 사진 찍듯이 내가 태어난 순간에 내가 갖는 고유의 시그널이 있어요. 마치 지문처럼 그것과 연동돼 있는 탄생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거나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찜질방 가면은 반드시 있는 보석방이 뭡니까? 자수정방이잖아요. 그쵸? 이 자수정 자체가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시그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생기를 돋아주는 이런 건강을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 안에 이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자수정들을 건강에 필요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석 세라피가 단순히 미신이 아닌 이 에너지의 세계에서 하는 거다. 그 아로마 세라피도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뭡니까? 아까 야생꽃
생각하시면 야생성을 갖고 있는 아주 응축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정수의 정수의 정수는 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이 자랄 때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이제 줄기가 자라죠. 그리고 줄기가 막 뻗어나 가지고 마지막 잎을 만들고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만든 게 꽃이에요. 네. 그래서 과일은 뭡니까? 이 꽃이 이제 잎이 사라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 그냥 남는 게 이제 결실이 과일이지, 이 과일을 결국 만들어낸 최극단의 이 모든 나무와 풀들이 모든 에너지를 딱 끌어모아 가지고 마지막에 하고 하고 나타내는 게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물질들 중에 우리 인간의 건강에, 인간의 정서에,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꽃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보석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바크 플라워는 바크 플라워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 꽃 중에서도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꽃들을 선별해서 쓰는 게 이 바크 플라워입니다. 이 바크 플라워를 지금 현재 힐리의 그 블루 어플에는 디지털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크 플라워 잘 몰라도 됩니다. 예, 분석 그냥 하시고 이 총 5가지 내 몸의 시그널을 분석했을 때 "너는 이거 5개가 필요해."라고 하면 그냥 주파수로 쏘세요. 에센스로 쓸 수도 있지만 에센스를 쓰는 것도 역시 이 물질 세계를 표방한 이 안에 에너지를 몸 안에 딱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라서 그걸 굳이 에센스로 하냐 디지털로 하냐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물질이든 주파수, 에너지든 이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의 세계에는 이 물질 세계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예요. 주파수,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직접 정보를 받느냐 물질을 통해서 받느냐는 똑같다는 거죠. 자, 요게 지난번 기초 강의였어요. 제가 했던 기초 강의. 자, 어때요 느낌이? 그때 그냥 막 OS 혼자 막 떠오르는 느낀 거 들었을 때 '아 무슨 뭔 소리죠. 뭐 아우라는 뭐고 정보는 뭐요?' 막 이랬던 분들이 어쩌면 지금은 쪼끔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번째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 주셔도 돼요. 맞아요. 요즘은 인제 세라피스트라고 하죠. 전문가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누구나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 자, 다음 P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초적인 뭐 이해를 했더니 여러분들 인제 한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볼게요. 이렇게. 막 이런 얘기했죠. 제 책에서 이제 뽑아 가지고. "아유 이거 뭔 소리냐." 아까 킬리니안 사진 보여 드렸는데 요게 인제 양자의학 이만큼 두꺼운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책 보지 말라고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전문가 아니면은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추천도서 알려 드릴게요. 요 쪼끔 있다가 추천서도 알려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요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책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런 책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의학사들이 샀다가 못백으로 쓰고 있죠. 제가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튼 요런 그림 그 얘기예요. 우리 몸을 차고 있는 채우고 있는 에너지들이 층층이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이제 코잘체, 멘탈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막 육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물질 세계와 멀어질수록 무의식과 연결돼 있고 제가 뭔가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는 이 여기서 바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코잘체가 뭡니까? 이 우주와 연결돼 있는 우주와 연결돼 있는 에너지 층이에요. 여기부터 깨지면서 멘탈이 깨지고 아스트랄이 깨지고 에테르가 책이 깨지면서 감정이 깨져나가면서 육체에 결국은 어떤 사단이 난다. 이게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힐리는 사실상 이 물질 세계에 이미 나타난 질병 현현한 질병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도움을 어떤 층으로 돌리느냐 이 채워져 있는 에너지 층들을 모두 다 재건시키면서 도와드리는 거라 사람마다 효과가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층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하듯이 에브리바디 누구나 도려내고 염증 제어하면 똑같은 어떤 결과를 대부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치유 방법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힐리 쓰고 "왜 바로 안 좋아져요?" 이렇게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아픈 사람만 찾아가지 마라. 왜? 모두 다 이미 아플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이 체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늘 생활 속에서 케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했는데 그 코일 얘기 잠깐 할게요. 또 코일 얘기. 그때 또 몰랐던 얘기가 지금 들릴 수 있으세요. 코일. 가끔 이제 코일 쓰시는 분들이 인제 이렇게 제가 몸에 이제 이렇게 코일 쓰잖아요. 코일 쓰는 게 뭐 어디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 코일이. 또 "코일 쓰는 거랑 유선 쓰는 거랑 유선이 더 낫냐 코일이 더 낫냐." 자꾸 이런 질문하시는데 일단 1 차 자 이 코일은 이 에너지 주파수 이 에너지 주파수 이 정보를 밖으로 이렇게 방사시키는 역할을 해요. 방사. 마치 인제 뽕 하고 우리 몸에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몸에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에너지장 아까 보여드리는 요 그림들 요 에너지장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전체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중심으로 인제 영향이 더 강하겠지만 그래서 이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물질 세계 가까이 있는 에너지장에 있어야지 더 많은 양들이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 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무선 코일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시체 가까이 부착하셔라. 꼭 피부에 닿아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국소 자극 같이 이렇게 패치 붙여 놓은 거 당연히 피부에 돼야 되지만 얘는 피부에 닿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피부 가까이, 몸 가까이 부착하셔라. 요즘처럼 더 추울 때는 패딩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 주머니나 몸 안에 입은 이게 티셔츠나 이렇게 꽂아 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목걸이나 이렇게 허리춤에 혹은 이렇게 끼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요건 마이클 첸 박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에너지가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처럼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주파수를 몸에 쏘는 건데 이 주파수를 이 코일을 통해서 쐈을 때 쪼끔 뭔가 이렇게 필터링 돼서 쪼끔 더 이렇게 정제화되어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마이클 첸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요 부분은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무선 코일은 약하고 유선만 더 세 이렇게 개념 갖지 마시고요. 무선 코일도 나름의 장단이 있더라. 이렇게 하셔서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정보장이 있다 보니까 힐리가 특별한 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외부에 나가서 비슷한 거 많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 가득 차 있는 게 이 전류이고 전자파이고 이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기구들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힐리가 좀 특이한 거는 이 정보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고 이 정보장에 대한 연구의 결과치 소위 말하는 임상 자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20년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특별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 정미선 스포너님 좋아하시는 블루 어플이 가능하다. 이 블루 어플은 이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보장, 이 정보장을 몸에서 발신하고 있는 정보를 이 힐리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딱 수집해서 10 초마다 수집해서 고대로 이 빅데이터에 이렇게 얹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 주는 지금 네 몸에서 이런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통역해 볼게요." 하고 블루 어플을 통해서 통역을 받는 그것들을 덜어는 바크플러 언어로 통역을 받거나 그쵸? 그걸 때로는 아우라 뭐 언어로 통역을 받거나 이렇게 각 주제마다 내가 내 몸에서 발신하는 정보들을 통역해 주는 통역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블루 어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요런 질문 가끔 하세요. 분석을 막 5 분마다 하는 거야. 지금 분석하고 "오 이게 1 번이야?" 그럼 5분 있다가 또 해. 그랬더니 좀 내용이 좀 바뀌었어. 5분 있다가 또 해. 또 바뀌었어. 이런 분들 있죠. 요런 질문 저 가끔 받는데 자 요게 무슨 현상이냐 "아 이거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신빙성이 떨어지고 말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지만 우리 몸에서 그냥 발신하는 걸 얘는 잡을 뿐이에요.
얘가 무슨 의지가 없어요. 얘가 무슨 판단하지 않아. 얘는 그냥 나오는 걸 잡을 뿐이에요. 다만 5분과 5분 후가 내가 발신하는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달라진 내용이 여러분들이 해보면 완전히 극명하게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느냐. 아마 분석 맨날 맨날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나오는 애들이 계속 나오죠. 조금 몇 가지 어떤 뭐 이렇게 항목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1분마다 5분마다 내용들이 매년 그때 내가 내는 감정이나 그때 내 컨디션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메인이 되는 컨셉의 정보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자, 아우라 분석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분석 안 해보셨나요? 분석 몇 초면 돼요. 네, 몇 초면 되니까 그 블루 어플 들어가셔서 하면 되십니다. 리저너스부터 분석이 가능하시고 리저너스 플러스는 아우라와 코칭 분석까지 가능하세요. 자, 그러니까 리저너스를 갖고 계시다면 아우라 분석은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분석을 5분 10초 정도. 네, 사실은 80%에서 안 넘어간다고요? 아우라가요? 지금 정주희님은 아우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80% 얘기는 다른 분석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다가 자꾸 멈추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어, 가끔은 유선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유선으로 한번 해보시고 분석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전기 전류값을 걔가 잘 받아들이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간이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 그쵸? 하다가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날 잡아서 2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힐리가 갖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에 갖고 있는 기본 어떤 내용들인데요. 아마 예, 분석 얘기 아니신 것 같아요. 그쵸? 예, 80%란 얘기는 이 블루 어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요 다음에 이제 물 얘기 잠깐 할게요. 맥킬리 요즘 이제 많이 쓰고 계셔서, 그쵸? 맥킬리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맥킬리. 요게 맥킬리죠. 맥킬리가 이제 이렇게 힐리 디바이스처럼 전파를, 그러니까 전류를 혹은 이제 정보를 이제 내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에 또 이것들을 전사시켜서 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도 하거든요. 자, 맥킬리가 갖고 있는 물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 물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맥킬리를 통해서 바꾸어진 정보가 바꾸어진 물을 평소에 얼마나 마셔두냐에 따라서 이 신체적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는 건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입증한 사실이에요. 자,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추천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고요. 거의 20년 넘은죠. 20년 넘은 책이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고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안티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비과학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거 비과학인데요. 그거 믿을 수 없는 건데요. 그거 뭐 신비가들이나 얘기하는 거죠. 입증됐어요? 이런 얘기를 20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좀 이상한 거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얘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완전히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판명났고, 사실 이걸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한 양자의 세계, 이 아원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그냥 주파수 덩어리였을 뿐이다. 정보가 다다. 이 얘기를 지금 TV 예능까지 나와서 다 얘기할 정도로 이 얘기는 지금 얘기는 구석기 시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미 입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글씨가 좀 작으면 이제 당겨서 보세요. 네. 현미경을 통해서 다양한 물 결정 사진들을 이제 찍어서 이 책을 이제 만든 건데 굉장히 이제 이 물이 그 글이나 말이나 소위 얘기하는 정보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것들을 그대로 물에 담아서 각인하더라. 그게 이 책에서 이제 입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파동이나 생각의 파동,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정보에도 이 물이 반응할까? 정말 요거 제가 한번 해드려야지 하고 계속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빌드업 캠프 가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빌드업 캠프 가면 우리 MT 간 것처럼 거기서 잘 거잖아요. 우리 리더분들 많이 오실 건데 그날 제가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이 신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선 대표님은 옛날에 우리 학원할 때 그런 거 많이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이 말과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제가 빌드업 캠프 밤에 네, 저랑 제 방에 모이신 분들한테 재미있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서워요? 저주를 내리는 하면 최효야 대표님의 몸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의 파동이 과연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까? 이 맥킬리로 물을 바꿨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를 내가 꿀꺽꿀꺽 마셨는데 내 몸이 정말 변하냐? 이걸 이 책에서 많이 이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와 사랑과 이 고마움의 에너지를 줬을 때 그때는 맥킬리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줍니까? 생각으로 주는 거죠. 말로 주는 거, 파동, 음성으로 주는 거예요. 혹은 마음, 마음에 뇌파로 주는 거예요. 이 파동 뭡니까? 물질 세계에 없다고 그랬죠. 양자에서는. 그냥 드러나면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그대로 각인을 하더라. 각인을 하더라. 그래서 물의 결절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거나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물의 결정이 완전 깨져나가더라. 같은 물한테 주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어마다 영어는 좀 다르나요? 한국어로 좀 다른가요? 막 일본어로 하면 좀 다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물질 세계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물질, 영어로 땡큐와 고맙습니다는 분명히 말 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반응이 똑같을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양자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물질의 세계와 전혀 달라요. 이 안에는 그냥 정보 그 자체예요. 지혜라고 하는 의미 그 자체가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뭐 이런 욕을 하든 저런 욕을 하든 그냥 그런 시그널을 냈을 때 그 시그널을 동일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우리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어떤 말을 내뿜느냐 어떤 생각을 떠올리느냐 어떤 이미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반응하는 모든 물의 물질 세계 이는 다 달라진다는 거를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물에다가 한쪽에는 너 너무너무 예쁘다 하고 한쪽에는 이런 망할 놈 욕을 하게 했더니 같은 물인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끔 예뻐하느냐, 자주 예뻐라고 하느냐, 혹은 욕도 안 했고 예쁘다고도 안 했냐 하면 사실은 이 물의 결정 그림이 완전 달라진다는 걸 이 책에 너무나 다양한 통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의미의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고요. 수돗물, 우리 수돗물, 이게 도쿄, 런던, 파리 수돗물 굉장히 깨져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수터 가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한 약수 또 내려가서 막 떠오잖아요. 막 이만 들통 일부러 막 그 중간에 막 사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자연 용충수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모양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드시는 게 대부분 정수기에서 드시죠? 정수기에서 드시죠? 그러면 정수기 물은 소독물이 들어가서 정수하는 거죠. 수돗물을 정수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용성처럼 바뀔까요?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그냥 이런 물인 거예요. 정보가 거의 들어있지 않는 그냥 물질 자체의 물인 거죠. 그 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소위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푼다고 해서 뭐 미네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살아있는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끔 물 사 먹는 분들은 또 이 동원수는 아니고 삼다수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나마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하신 이게 이게 좀 담아온 물이 이런 정보가 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삼다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맥킬리가 삼다수 이상의 그 이상의 지금 보여드린 용총수의 이 물 결정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정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정수기에 늘 맥힐리 그 워터를 틀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그 인제 마이크 chen 박사의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제 그 질문을 올렸거든요. "물의 양이 중요하냐?" 이 맥힐리 한 번을 돌렸을 때 10분 동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 한 컵을 돌릴 때도 있고요, 제가. 뭐, 아니면은 이제 1.2리터 이제 워터, 보틀에 돌릴 때도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입욕하실 때, 반신욕할 때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10분 동안 나는 건강에 좀 디톡스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신욕물을 막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 이 맥킬리 한 번 돌릴 때마다 이제 영향이 있느냐, 뭐 상관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물질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에너지장이 어디까지 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맥킬리 워터 프로그램을 100%를 올렸을 때 최대치가 맥킬리로부터 1.5m, 1.5m. 그러면 이제 지름은 3m죠? 그러면 이 가로, 세로, 막 사방으로 3m에 위아래로 3m니까 맥킬리를 중심으로 원 구로 3m 정도가 이 맥킬리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 있는 모든 수분. 나는 이걸 컵에 올려놨지만 모든 수분이면 뭘까요? 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또 수분이겠죠. 그쵸? 이 모든 수분. 뭐 혹은 저기 화병이 있었어. 3m 부근에 화병이 있었어. 그럼 화병도 이 영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올려서 물의 양은 상관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수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루 종일. 용충수를 계속 만들어 먹어. 그쵸? 왜 굳이 정수기를 뽑아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까? 정수기 올려놔. 자, 물론, 네, 물의 지면에 있죠. 수면에 이 여기가 이제 여기서 전자기장이 나와요. 둥, 이렇게 둥, 이 웨이브를 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은 이 웨이브를 느껴요. 입술 같은데 저는 둥 하는 게 느껴져요. 강하게 올리면. 그래서 이 물의 표면을 이렇게 둥해서 각인시키는 거라 이제 이 표면이 물 수면이 이 맥힐리에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 위에 늘 틀어놨다가 조금 강력하게 내가 먹어야겠다 하면 또 드시는 물에 한 번 더 2차 각인을 시켜서 맥킬리 물에 정보장을 물에 충분히 복사시켜서 드시면 된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전에 이렇게 막 정말 찌그러져 있는 물에 기도를 했더니 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500명한테 동시에 사랑의 기도를 받았더니 물이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이제 종교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부흥회 같은 걸 하거나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배웠는데, 그쵸? 어떤 한 이슈에 그것도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 명이 기도하는 거 말고 인류의 뭐 어떻게 보면 안녕과 평화와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모았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중보기도에 그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오른쪽에 예. 맞아요. 가습기 돌릴 때 좋겠네요. 500명이 동시에 사랑의 기도를 했더니 물의 형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뭡니까? 맥힐리 없고 힐리 없는데 뇌파, 마음의 파장, 말의 파동으로 이 물의 성질이 완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고 이 물에 몸을 담그든 마셨던 사람들 혹은 이 물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정보장에 공명이 되겠죠. 예,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 수분으로 가득 찬 지구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드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특히 뭔가 이렇게 종교 전결 다 뛰어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또 우리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그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뺨을 맞으면 반대편을 내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네. 같은 욕을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예, 허용해 주시면 그 에너지가 결국은 누구한테 간다?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거 좋은 얘기 뭐 이런 명언 아니고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의학 우리 최유야 대표님이 베개로 쓴다는 이 책 읽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풀어드릴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사가 이렇게 치료사, 세라피스트들이 이 손으로 이렇게 치유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손에서 자기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맥킬리에서 둥둥둥 하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치유사들 혹은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안수기도 하시는 게 그냥 미신이 아니고요. 손에서 그런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본인의 주파수, 파동수를 올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높아진 파동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바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파동을 이렇게 보내고 그 파동에 공명한 물질 세계의 사람들의 이 조직들이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이 뇌파도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감정이 바뀔 수 있다. 이게 모두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디지털 힐리나 맥힐리로 평소에 그냥 큰 노력 없이 아주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누구나 일 디바이스 힐리와 맥힐리 가정에 하나씩 이상은 좀 보유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막 오해성 이거 팔아먹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누군가는 부단히 수련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혹은 뭔가를 찾아 헤매기도 했는데 이걸 누구나 집 안에 들어앉아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 구매를 하셔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세계가 됐다 그러면 모르면 억울할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중 재활을 했던 게 그런 마음의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물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를 주고 싶었고 가장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대상이 임산부였어요. 왜냐하면 임산부들 배 안에 태중에는 이 또 양수 안에 둥둥 떠 있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의 노력으로 2명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 나름은 같은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직업 활동을 업을 할 때 이런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미선 대표님과 함께 수영장에서 이런 일을 해왔죠. 네, 요게 이제 제가 했던 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PPT를 공유하고 오늘 못한 뭐 공명 분석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경락 분석에 대한 이야기, 뭐 그 의미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또 양자 토크쇼에서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만 왜냐면 오래 하면 너무 피곤해요. 늦은 시간이고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약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5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10분 납치 동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 막 계속 제가 질문 주는 것 중에 매번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블루 공명을 쏠 수 있냐? 그쵸? 여기 있는 분들 되게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공명을 받는 분이 힐리 디바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중국에 있는 딸한테 공명을 쏘고 내가 전주에 있는데 어디 서울에 있는 딸한테 혹은 뭐 조카한테 공명을 쏠 수가 있냐? 그게 신빙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현식 대표님 마이크 키셨네요. 얘기하세요. 질문하려고 마이크 키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네, 그냥 눌러진 거예요? 네, 눌러졌어요. 아하, 선생님, 그렇군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 천혜인데요. 저 아까 제가 그거 잠깐 못 드려서 아까 그 닥터첸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무선 코일하고 그 밴드, 손목 밴드 할 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네네네네네. 자, 좋아요. 예, 좋아요.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일단, 뭐가 더 세냐? 그러면 아까 이제 장단이 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요 장표를 내가 바로 좀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찾기 어려우니까. 우리 마커스 슈미케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이 헨리 디바이스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엔지니어면서. 자, 이분이 베트남 그 강의에서 보여준 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거는 단톡방에 공유를 할게요.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에너지층이라고 주파수층을 이렇게 표로 나눠놨어.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가 물질 세계야. 눈에 보이는 몸뚱이 세계야. 몸뚱이. 그리고 5단계, 6단계 정도가 정보장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제가 그레이드 있다고 그랬죠? 이 정보장의 세계야. 그리고 8단계, 9단계, 뭐 이런 10단계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양자 저 끝에 있는 신의 영역이다. 자,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이 유선을 통해서 패치든 이어클립이든 그쵸? 뭐 송목 밴드든 물질세계에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들은 대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는 물질 에너지층, 정보장과 공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 자극 같은 경우에는 무선 코일 쓰지 않게 돼 있죠?
국소 자극은 무조건 유선을 쓰라고 얘기하고 무선 코일은 효과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 모든 주파수의 방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 타격해서 미세전류라는 값으로 타격해서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유선은 물질 세계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타격한다고 제가 표현해. 타격한다고. 그래서 좀 세죠. 이게 감이 좀 세요. 가끔은 툭툭 하는 느낌도 나고요. 자, 그런데 코일은 아까 얘기처럼 에너지를, 이 정보장을 방사한다고 표현했어요. 방사. 타격한다고 제가 표현 안 했고, 방사한다고 표현했어요. 어디다 방사해요? 이 몸을 싸고 있는 전장이장 층에 방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층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냐면은 물질 세계에서 조금 떨어진 애들. 누가 있을까요? 감정이나 혹은 무의식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혹은 물질 세계지만 아까 얘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4단계까지가 물질 세계라고 그랬죠. 요 윗단계에 있는 물질 세계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경락 같은 애들, 그쵸? 경락 같은 애들은 약간의 의미가 경락, 그럼 폐만 얘기하지 않죠. 물질 세계 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폐가 흐르는 에너지 기의 흐름까지 폐 경락을 얘기하죠. 물질 세계이면서도 약간의 정보장의 세계에 걸려있는 애들이 뭐 그런 애들이에요. 차크라도 여기 걸려 있어요. 차크라, 천골 그러면은 우리가 성에너지 그래서 자궁이나 뭐 이런 것들, 꼬리뼈 뭐 이런 조직과도 연결돼 있지만 걔네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층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게 차크라거든요. 그래서 요 물질 세계에서 정보장의 사이에 껴있는 애들 또 누가 있어? 멘탈 있겠네. 멘탈 혹은 학습 혹은 업무 뭐 이런 애들 있죠. 있긴 있는데 물질인 것 같지만 또 멘탈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 같은 애들이 요런 무선 코일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 나누지 마시고 다 가능한데 국소 자극 같이 물질 중에 그레이드가 1단계에 가까운 아주 원초적인 물질들은 국소 자극만 가능한 게 꽤 많아요. 정신 세계도 이 이어 클립으로만 가능한 건 바로 뇌의 물질 세계에 타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윗단계에 갈수록 이 무선 코일이 조금 더 방사시키는 형식이라서 뭐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다고요? 천재인데요. 네. 이해가 됐다면 천재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처럼 또 하기다 말았는데 블루 공명이 왜 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에게 이게 쏴줄 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프로필을 만들잖아요. 프로필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진동 기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공명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그 사람의 진동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진동 기록할 때 뭘 기록했냐? 진동 기록이 뭐냐? 그 사람 몸에서 발신하는 채널, 전화번호, 라디오라면은 그 라디오 헤르츠 91.9 이렇게 그 헤르츠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르츠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쓰는 헤르츠이 아니요. 윤석석 대표님이 계시면 윤석석만의 헤르츠를 우리가 분석해서 한번 이제 딱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마치 지문처럼 홍채처럼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 이 분석을 했을 때 본인만의 헤르츠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찾는 거야. 정미선을 찾아. 이 지구상의 정미선은 정미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헤르츠를 뽑는 사람은 정미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할 때 여기서 전화해서 프랑스 파리에 가 있는 내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전화번호 채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진동 기록 없이 생년월일이랑 사진이나 태어난 장소를 넣어서 프로필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필을 쓰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러프하게 쓰면 러프한 정도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진동을 쏘고 싶다, 근데 확실하게 쏘고 싶다 하면 진동 기록 확실하게 하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까지 막 넣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까지 넣어요? 막 질문하잖아요. 주소를 막 나라, 동, 막 시까지 다 넣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람이 아주
프로필을 사진까지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유한 주파수를 찾아내려고 프로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진동 기록을 할 수 없다면 프로필을 아주 세세하게 넣으세요. 하지만 진동 기록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한 번은 진동 기록하자. 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채널을 우리가 한번 보관하면 마치 그 사람한테 전화하듯이 우리는 이 힐리 디바이스를 갖고 주파수를 그 사람한테 전화 걸듯이 보낼 수 있다. 누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분자 속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어원자 속에 있는 세포 그 속에 있는 에너지장에 연결해서 쏘는 거예요. 정보를 뭘 쓰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세요. 행복해 주세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저주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사극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사극? 조선왕조 500년 이런 거. 거기 뭡니까? 힙들이 우리 힙들이 뭐합니까? 무당 찾아가잖아. 이렇게 쓰기 이렇게 치고 찾아가잖아. 처녀를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죠? 처녀를 죽였어. 막 이렇게 그래서 뭐합니까? 막 밀집 막 해가지고 막 침 꽂고 막 그 사람 막 머리카락 막 헝겊 조각 갖고 막 그 사람 먹던 막 숟가락 갖고 와가지고 막 주술하잖아요. 언제 그 드라마라니? 자,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워 빨리. 저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냈을 때 그 저주를 낸 정보가 제가 아까 물 할 때도 얘기했죠. 누구한테도 준다고요? 그 정보를 낸 오리진 발신자에게도 같이 가요. 그래서 전혀를 죽여주세요 한 그 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셔야 한다. 그래서 힐리에는 안정장치가 되어 있다고 진짜 실제로 마이클 첸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건강을 빌어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지만 만약에 부정의 시그널을 담았을 때는 블록이 되게끔 단절이 되게끔 이렇게 안정장치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보내줄 수 없고 긍정의 시그널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미 교육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블루 어플만 얘기해도요. 이 양자의 세계에는 생체만 그 정보장에 공명하지 않습니다. 무생물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건물, 뭐 이런 식물, 뭐 동물들은 당연하고요. 뭐 혹은 무형의 뭐 어떤 그룹, 사람의 조직, 더365라고 하는 무형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더365라고 하는 무형의 에너지 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합니다. 양자의 세계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남자이냐, 여자이냐, 나이가 많냐, 적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하는 정보이냐, 아니냐.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의식되어 있냐, 아니냐가 양자의 세계는 있냐, 없냐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블루의 세계에서는,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거에 또 이 코칭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커밍슨, 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해한 것만큼 알려드리는 시간 조만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1시가 넘어갔네요. 예, 코칭 대박이죠. 예, 믿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힐리 디바이스에 핑크 어플을 쓸 새가 없을 겁니다. 코칭만 돌리려도 24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자, 이 안에 코칭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완벽하게 뒤엎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저도 믿고 있고요. 네, 그런 시간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힐리를 잘 알리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미라 대표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말 공지 되세요. 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요. 안녕.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 I've been shining in the sunlight. 네, I've 수고하셨습니다. been thinking how I'm alright. There's a reason for my feelings. There's a reason why I'm healing.